자, 지금부터 우리 풍암고 2학년 습득영어 라이트 우리 13강 시작합시다. 13강. 자, 차근차근 가볼까요? 여러분 13강의 소재, 게이트웨이 소재는 뭐냐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체적인 시장 반응에 관련된 글입니다. 다시 한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체적인 시장 반응에 관련된 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잘 보이죠? 오케이, 가자. 자, 시장 반응 모형에 따르면 it is increasing the prices that 일단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it is하고 여기서 that은 뭐냐면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얘는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적어볼까?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가봅시다. 얘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rive 이끄는 건데 provider, 제공자가 새로운 자원들을 찾도록 이끌고 혁신가들이 그 다음에 대체하는 상품을 찾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아끼도록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대체제들이 나타나도록 야기하고 이끄는 것은 바로 증가한 가격이다. 밑줄 가자. 이런 거예요. A라는 상품이 원래는 5만 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A라는 상품이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쓰지 않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신 증가하는 가격으로 인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taxing certain goods or services and so increasing prices. 즉 다시 말해보면 증가된 가격이라고 말하는 건데 특정 상품과 특정 서비스에 세금을 집어넣는 것, 즉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should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면 either A or B니까 A 또는 B. 다시 봐. either A or B니까 A 또는 B에 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대요. 이러한 원천들에 대한 감소된 사용과 혁신적인, 창의적인 혁신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준대요. 뭐에 있어서? 새로운 자원과 조건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 의미하는 건 위에 있었던 여기 문장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 상황에서 가자.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세금을 통해서 걷어진 이러한 돈이라고 하는 건 can be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근데 그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걷어진 세금들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용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파란펜 밑줄 해볼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대안들을 찾게끔 한다는 말은 얘잖아 결국은. 혁신적인 발명이 만들어지더라.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 상태로 가봅시다.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exist. 그러한 green taxes에 관련된 많은 예시들이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린 텍사스가 의미하는 건 바로 세금을 통해서 걷어진 돈. 근데 그 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 앞 내용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가자. 자, facing landfill cost, 매립 비용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노동비에 직면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provision of the garbage disposal, 바로 쓰레기 매립에 관련된 비용에 직면하면서 예시 나옵니다. 이거 잘 봐봐봐. 일단 태훈아, 여기에 있었던 이 facing이라고 하는 건 분사 구문이라 그래. 이때 해석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때 해석을 뭐 하면서 이거 하면서 몇몇의 도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면하면서 몇몇의 도시들은요 요구했습니다. 가정에서 뭐 하도록? dispose,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도록 요구했대요. 어디 안에? 특별한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요. 얘가 뭘까? 얘가 바로 뭘까? 그렇지.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이 되겠지. Purchased by consumer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구입이 되어진 이러한 트래시백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고 버리도록 요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종종 그것을 어느 정도 하는 거냐면 1달러에서 1달러 그 이상 정도 할 수 있나 봐요. 얘가 지금 다 뭐야? 세금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야, 이제부터 너희가 직접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너희가 직접 버려. 근데 그 쓰레기 봉투의 가격에는 세금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야. 이해됐지? 그럼 너 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돈 주고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쓰레기를 많이 담으려고 하겠지. 야, 조금만 담고 버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겠지. 그러면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The result, 그 결과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증가가 된 recycle, 재활용이었고 훨씬 더 신중한 집중이었습니다. 바로 누구한테 있어서? 고객들한테 있어서요. 뭐? 포장과 쓰레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집중을 했다는 소리겠네. 자기가 돈 내고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자기가 버려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버릴 거 최대한 많이 꽉꽉 집어넣어가지고 두 번, 세 번 합쳐가지고, 그치? 버리고. 오케이? By internalize the cost of the trash to customer, 그 쓰레기의 비용을 고객들에게 internalize, 내면화함으로써, 얘들아,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내면화한다는 말은 그 고객들한테 넘기겠다는 소리야. 그럼 그 고객들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면화함으로써 there has been, 관찰된 감소가 있었대요. 뭐에 있어서? 바로 가정으로부터 바로 쓰레기의 유입에 있어서의 관찰된 감소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되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다가 텍스를 부과해가지고 너가 네 집도 사 했더니 쓰레기가 덜 나왔더라에 관련된 글입니다. 오케이. 1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석을 통해 밝혀지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에 관련된 글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얘들아, 여기서 데이트가 날짜를 판단하다예요. 화석의 날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The rock-bound remains of the organism. 화석이라던가 rock 안에, 바위 안에 갇혀져 있는, 여기서 remain 동사가 아니고요. 잔여물이란 뜻이야. 잔여물. 잔여물의 날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유기체의 뭐로부터? 고대 지질학적인 시대로부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과학자들은 화석 안에 있는 생물체들을 발견해가지고 얘들이 어느 정도의 시대에 발생했고 태어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나 봐요. When fossils are arranged along the timeline, 시대상에 맞춰서 시대순에 맞춰가지고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었을 때, 즉 차근차근 줄지어져 있었을 때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건 can see, 볼 수 있었는데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대요. 근데 그러한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의 형태까지의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밑줄 가볼까? 아이고 아니야, 왜 이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 화석을 가지고 뭐 했냐면 과학자들은 간단한 생명체 구조에서 복잡한 생명체까지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대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through the various intermediate forms,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까요? 다양한 중간 단계의 형태에 대한 진화라고 하는 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이것은 탐지가 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기체와요. 지금 화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질이. 그치? 여기 중간 단계에 어떠한 유기체가 있었나 봐요. 화석이 있었나 봐요. 이 화석을 가지고 현대에 있는 유기체와 비교를 했다 이거야. 어떤 비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서 초기, 가장 초기에 있었던 동물로 알려져 있었던 말이 있는데 얘들이 6천만 년 전에 살았대요. 그리고 화석 기록에 따르면 그러한 종은요, was shorter than, 훨씬 더 짧았는데 거의 20인치 정도 훨씬 더 짧았어요. 어깨 넓이로부터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었던 그런 화석하고 비교해 봤어. 근데 걔가 말 중에서 가장 최초의 말로 알려진 녀석인가 봐. 그 녀석하고 현대 지금 살고 있는 말하고 비교해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말이 훨씬 더 작았다 이거야. 훨씬 더 작았다 이거야. 됐어? 자, 연속적인 그러한 바위층이라고 하는 건 화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화석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말의 종류에 관련된 화석을 만들어냈대요. 밑줄 가자. 그러면 요 내용이겠다. 보세요. 다시. 여기에 지금 중간 단계 화석을 발견했더니 얘가 굉장히 작아. 그리고 위에 있었던 요 층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던 말에 대한 화석을 보니까 얘보다는 더 커. 그 다음에 거의 표면과 비슷한 쪽에 있었던 말에 대한 화석을 보니까 얘는 완전히 커. 점차적으로 뭐 하는 거야? 커지고 있는 상황을 봤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가자. 자, 그게 뭐 하는 거냐면 communicating in horses of today.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화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As size changes, 크기가 바뀜에 따라서 so did, 영어에서 이렇게 so 뒤에 did가 나오면 뭐뭐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의 해부학 구조의 다른 측면도 역시 여기서 did가 의미하는 건 change가 되겠네요. 바뀌더라.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말이었을 때 해부학 구조도 작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말의 크기가 커지면서 해부학적인 구조도 점차적으로 바뀌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의 이빨이라고 하는 건 조정이 되었는데 푸른 목도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다리의 그 본, 이런 뼈라고 하는 건 fuse, 결합이 되었고요. 그냥 다양한 이빨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토, 발톱으로 뭐 했냐면 진화가 되었어요. 바로 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진화하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가봅시다. 여러분, 2번은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에 관련된 글이고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여러분들 좀 차이를 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두 개는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차이가 필수다.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자. given, 뭐뭐를 고려해보면,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can influence the learning,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it is not surprised that 이하라는 사실은 놀랍지가 않죠. 다양한 유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정도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줄 가보자. 얘가 제일 핵심이야. 학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양한 유형이 각자 학습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양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 두 사람이 뭘 제안했냐면 굉장히 폭넓은 차이를 제안을 했는데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에서의 차이를 제안을 했대요. 쌤 분명 말했죠. 차이 명확하게 보라고요. learning A라고 하는 것과 and 병렬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것도 역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Which is explicitly the goal driven. 자, 명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여기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명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목표 관련적이죠. 관련적. 목표 관련적인 학습 사이에서의 엄청난 차이를 지금부터 제안을 했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잡고 가는 거야. 목표 지향을 A로 보고요. 목표 관련성을 B로 보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차이에 기반을 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잘 보세요. 가봅시다. 목표 관련성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B가 되겠네. 요렇게 가보는 거야. 가자.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목표 관련적인 처리라고 하는 건 명시적으로 어떠한 목표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 추론자의, 여기서 말한 추론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학습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이 문장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목표에 관련되어 있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표 관련적 처리라고 하는 건 목표 관련적 처리라고 하는 건 목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지시되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 하는 거래?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 선생님 여기 뒤에서 A, B 대조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따라서 목표 관련적 학습 처리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뭐로서? 바로 일반적인 과학과 관련된 처리의 부수 효과로서. 그럼 목표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예를 들면 태윤이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죠. 그럼 디자이너와 관련된 거를 보세요. 디자이너와 관련된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케치, 예를 들면 가위질하는 거, 뭐 바느질하는 거. 목표에 대놓고 직접적인 건 아니야. 너가 패션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를 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연관되어 있다란 말은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니야. 오케이? 관련이 되어 있는 학습을 하는 거야. 관련이 되어 있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유용하겠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유용할 수밖에 없지. 자,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예시 가자. 자, 학습자들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implicit, 내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정확한 바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밑줄 가보자. 암시적인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목표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내가 목표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디자이너라고 하는 건 이미 암시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디자이너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디자이너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패션, 그림 요것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어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표와 관련된 다른 학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영어 공부 아니면 그래도 패션 디자이너니까 뭔가 몸이 좀 괜찮아지잖아. 그래서 몸도 운동하는 거. 몸 운동하는 건 직접적으로 디자이너와는 관련은 없죠. 그렇지? 그러나 좋은 효과가 만들어지죠. 이게 뭐야? 목표에 관련된 학습인 거야. 오케이?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뭐 나와야 돼요? 목표 지향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명시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밑줄 가봅시다. 명시적이란 말은 대놓고야. 패션 디자이너 목표야. 나는 무조건 패션에 관련된 것만 할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목표 지향적 학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한 목표라고 하는 건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심지어 결정할 수도 있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밑줄 가자. 됐지? 자, as the region the goals change. 만약에 그 학습자의 목표가 바뀌면 so does 역시 그러하다. 그러면 학습도 역시 그러하다. 그 결과로 가지고 오는 학습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목표가 디자이너였을 때는 디자이너에 관련된 학습만 하지 마. 내 목표가 디자이너에서 의사로 바뀌면 의사에 관련된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바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3번 갑시다. 3번은 찰스 다윈이 그린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고등학교 고3이 되면 진짜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한 생명체에서 진화가 되어지는 걸 한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나눠지는 걸 영어에서 생명의 나무, 찰스 다윈의 상상의 나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 제일 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멸종을 의미하더라. 이해됐죠? 봐봅시다. 1837년 봄과 여름에서 The fresh from his voyage 그의 막 돌아왔대요. 항해로부터 막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이러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건 뭘 시작했냐면 엄청난 통합을 시작을 했대요. 그의 연구에 있어서요. 근데 그 연구라고 하는 건 was to become 뭐가 될 것인 거냐면 그의 가장 찬사를 받는 진화 이론이 될 거래요. 찰스 다윈이 멋진 항해를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구를 이제 통합을 했어요. 근데 그 연구 통합이 나중에는 바로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진화 이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n mid-July 중반부에 다윈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흩뿌려져 있었어요.
흩뿌러져 있었다란 말은 통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의 기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이었겠죠. 자, 그의 공책에는 amid the many the tentative the doodles and the wild note. amid 하면 얘하고 똑같은 뜻이 among이야. 뭐뭐 중에서. among 뭐뭐 중에서. tentative 해버리면 여러분 시험 삼아 뭐뭐 하다거든. 두들이 낙서예요. 시험 삼아 했던 그러한 낙서와 그 다음에 거친 메모들 중에서 그는 뭐 했냐면 간단한 스케치를 했대요. 근데 그 간단한 스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was to capture as a stroke. 한 번에 딱 잡을 수 있는데 캡처를 포착하다니까 한 번에 뭘 포착할 수 있었냐면 개념적인 범위를 포착할 수 있었어. 그의 마음 안에서 점차적으로 뭐하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이론의 개념적인 범위를 포착할 수 있었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찰스 다윈이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낙서를 했겠죠. 그렇죠? 이 낙서한 것들 중에서 자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딱 하나로 딱 포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낙서를 받나 봐. 그게 바로 뭐겠어? 생명의 나무가 되겠죠. 가봅시다. 자,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건 불규칙적으로 나뭇가지를 뻗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가봅시다. 얘입니다. 얘가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의도가 되어지는 거냐면 유전적인 식물과 동물의 유전적인 역사를 컨베이 전달하도록 의도가 되어지는 거야. 바로 그게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식물과 동물의 유전학적인 정보, 역사를 전달하려고 의도가 되어진 막 불규칙하게 뻗은 나뭇가지래요. 그게 바로 생명의 나무였어. 오케이. As a metaphor, it was brilliant.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은유 표현이었기 때문에 감정, 필수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 오케이? 오케이? 전달하면서 뭐를 필수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건데 그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originate in the dim. dim이라고 하면 우울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우울한 곳에서 진화가 되었고 또는 어두운 곳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진화가 되었고 아니면 독특함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일사방적인 그러한 사건과 함께 과거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개념을 전달을 하면서 이러한 은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였대요? 뛰어났대요. 오케이. 여기서 말한 은유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찰스 다윈의 생명의 나무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놓고 가봅시다. 자, 이러한 단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여기서 말한 단 하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나무의 줄기, 몸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요 나무 줄기, 몸통 하나로 가지가 이렇게 뻗쳐나가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이게 바로 진화 이론을 생각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자.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diversified, 밑줄 가볼까? 다양해집니다. 뭐에 의해서? 연속적인 가지에 있어서요. With new species sprinting away from old. 새로운 종들이 오래된 것으로부터 sprinting away, 떨어져 나오면서. 자,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원래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하나 있다 쳐봅시다. 여기에. 이게 오래된 거예요. 여기서 뻗쳐 나온 게 새로운 종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The end of a branch. 그 나뭇가지의 끝이라고 하는 건 뭘 표현하는 거냐면 멸종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다이너소어라든가 아니면 두두와 같은 것들이요. 결국은 멸종이 되어지는 그 진화의 계보를 보여주는 게 찰스 다윈의 생명의 나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건강에 관련된 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건강이라고 하는 거 매우 역동적이면서 복잡한 상태인 겁니다. 건강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역동적이다라는 말은 영어 지문에서 항상 이렇게 좀 받아볼까? change로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계속 바뀐다 이렇게 받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It is the product of the continuous interaction.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밑줄 가볼까?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건 여러분 위에 있었던 건강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가보고 Between 뭐 사이에서?
개인의 유전적인 구성이라든가 환경적 상황 아니면 개인적 경험 요 것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가 건강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전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요 두 개가 서로 계속 상호작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놓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An infant immediate long-term health 아이의 지금 즉시 또는 긴 관계로 봤을 때 이러한 건강이라고 하는 건 is influenced,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의 엄마의 개인적인 삶의 관습에 의해서요. 언제요? During pregnancy, 바로 임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건 엄마 배에 있던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그녀의 식단 같은 것들 아니면 알코올, 토바코 특정한 약물을 피했는지 또는 사용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부모의 케어라든가 아니면 노출은 노출인데 어디에 대한 노출인 거냐면 바로 communicable illness, toxic stress 이러한 독성의 스트레스라든가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노출과 같은 거에도 아이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엄마는 엄마인데 어떤 엄마인 거냐면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지 못한 엄마들은 훨씬 더 많이 give birth, 낳다. 어떤 걸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이 있냐면 이러한 아이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조숙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일찍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굉장히 무게가 낮은 아이들 아니면 특정한 어려움의 범위를 경험했던 여기서 말하는 특정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배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그랬죠. 얘들아 여기서 말한 이러한 아이들은 부정적인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은 또한 뭐에 직면하게 될 거냐면 상당히 엄청나게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바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초기 죽음과 같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와 대조로 그랬으니까 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겠네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인 거냐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굉장히 화목한 영양소가 풍부한 그러니까 어떤 양육에 열정적인 그러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영양소가 있는 식단을 먹었던 아이들 아니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습과 재미에 대한 기회를 가졌던 그러한 아이들이 이게 문장의 주어 훨씬 더 많이 밑줄 가볼까 삶을 즐길 가능성이 크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쌤이랑은 본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복습 잘 해오시고요.